적색육 많이 먹으면 암도 생기고 동맥경화 생기고 이런 거에 주범이 되는 물질이죠. 그런데 연구가 많이 더 진행돼 보니까요, 육류라고 다 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 얘네가 뭘 먹고 자랐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긍정닥터입니다. 최근 특별히 무리한 게 없는데 막 계속 피곤한 분들, 아니면 피부에 뾰루지나 종기, 가려움 이런 게 생기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주 큰 병은 아닌데 뭔가 불편한 이런 변화에 만성염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염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몸속에서 서서히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중에서 지방과 만성염증의 관계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염증에 어떻게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염증을 높이는 대표적인 지방산, 바로 아라키돈산입니다.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속에서 프로스타글란딘 E2, 류코트리엔 B4 이런 아주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들 중에서요, 육류, 달걀, 노른자, 버터, 치즈, 새우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아주 예전에 적색육 많이 먹으면 암도 생기고 동맥경화 생기고 이런 거에 주범이 되는 물질이죠. 그런데 연구가 많이 더 진행돼 보니까요, 육류라고 다 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 얘네가 뭘 먹고 자랐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료를 먹고 자란 소나 돼지, 닭으로부터 얻는 고기나 달걀, 우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포화지방과 아라키돈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반면 목초를 먹고 자란 소, 돼지, 닭의 경우에는 아라키돈산이 적고 오히려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도 비율이 높았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실제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그래스피드, 그러니까 목초를 먹고 자란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혈중 염증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해산물도 종류에 따라서 염증을 유발하거나 또 억제하는 역할이 다른데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조개나 새우 같은 갑각류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지만 아라키돈산을 다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도 예전에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라키돈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요, 너무 자주 드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먹는 걸 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주 양질의 아미노산과 다른 좋은 비타민 미네랄 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 드시는 건 오히려 권장사항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반면에요,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들은 완전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 EPA와 DHA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오메가3 대사가 쭉 내려오는 가장 마지막 말단의 물질이 이 EPA와 DHA 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들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낮춰주는 물질, 예를 들면 레졸빈이나 프로텍틴으로 전환이 돼서 염증 반응을 아주 직접적으로 억제해줘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얘네들은요, 아라키돈산에서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를 막는 효소, 데이터5 디세츄라제라는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이중 효과까지 있죠. 즉, 염증 물질을 없애기도 하고 염증 물질로 가고 있는 과정을 막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 연구들, 특히 아주 신뢰할 만한 탑 저널들은 다 공통되게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2번 먹는 사람이 염증 질환의 발병률이 매우 낮았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중해식이 좋다, 지중해식이 이 세상 통틀어서 가장 건강한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매일 먹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올리브유도 빠질 수 없는데요, 올리브유는 오메가3도 아니고 오메가6도 아니죠. 오메가9입니다. 올레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 올레산도 염증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Stay positive. 조금 더 실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고기는 먹는데 가능하면 목초를 먹고 자란 고기를 선택하고 주 1, 2회, 한 번 먹을 때는 100g에서 150g 정도 먹는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공육으로 많이 먹는 햄, 소세지 이런 건 당연히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좋고,
되고, 그다음에 소, 돼지, 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축으로서 사료나 목초를 전문적으로 먹여서 키운 고기들이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르실 때 목초를 먹고 자란 고기인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고기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이런 뭐 사육을 해서 고기 제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어서, 양고기는 대부분 목초를 먹고 자란 그냥 양을 잡는 거라 양고기도 꽤 괜찮은 옵션입니다. 두 번째는 달걀 노른자인데요. 달걀 노른자는 그냥 완전 식품이죠. 영양이 아주 풍부해서 저도 꼭 매일매일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4개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 동맥경화나 콜레스테롤이 있다 그러면 2개 정도까지만 드시고요. 그리고 그 이상을 먹어야 된다 하면 흰자 아니면 다른 식물성 단백질을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갑각류인데요. 조개류나 새우 같은 갑각류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한두 번, 너무 자주만 먹지 않으면 아주 좋은 영양소의 공급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죠.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사실 고등어가 너무 접근성이 좋죠. 다만 이제 좀 너무 짜지 않게 담백하게 조리해서 먹어야 되고요. 연어도 마찬가지로 구이나 찜으로 즐기시면 EPA, DHA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항상 강조하는데,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식물성 오일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염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 풀을 먹고 자란 건강한 육류는 가끔, 등푸른 생선은 자주, 조개류는 적당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작은 변화가 우리 몸속의 염증을 줄여준다는 사실, 만성 피로와 피부 트러블은 나의 먹는 것에 결정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선 제가 이 염증을 실제 억제하는 지방 말고 다른 영양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한국 식단에서 어떻게 실천할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항상 응원합니다. 긍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